안녕하세요. 오스템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클릭에서의 모바일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클릭과 연동할 수 있는 차트 스캔이라는 어플과 원포토라는 포토 업로드 어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원클릭 데스크용이라는 어플과 원클릭 진료실용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플은 원클릭 데스크용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어플 또한 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필요한 치과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원클릭 데스크용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클릭 데스크용은 비대면으로 환자분들이 접수를 진행하고 접수된 환자에 대해서 동의서 서명을 진행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으로 어플이 실행이 됩니다. 화면에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진료 접수 메뉴가 환자분들이 직접 탭을 해서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환자의 접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내원했었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차트 정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트를 불러와서 바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신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한 차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어플을 통해서 차트 등록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 메뉴를 통해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클릭 데스크 메뉴에 있는 접수 목록을 통해서 환자의 접수 목록이 생성됩니다. 이 앞에 보여드렸던 메뉴 중에서 동의서 서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서명 메뉴를 클릭하시면 접수 목록 환자분들 중에서 그 환자에 대해 작성하고 싶은 동의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예시로 가져온 화면은 발치 동의서였는데 발치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환자분들이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서명 버튼을 눌러서 서명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태블릿에서 환자 서명을 하고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스크에서는 이 환자에 대해서 동의서 메뉴에 들어와서 저장된 서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어플이 원클릭 데스크용이라는 환자분들이 사용하는 어플이라면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어플은 진료실에서 스태프분들이나 원장님들이 사용하게 되는 진료실용 어플입니다. 이 어플도 동일하게 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처음 최초 로그인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나와 있습니다. 이 서버가 구축된 네트워크와 동일한 네트워크 상의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요. 원클릭 서버 IP를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서버 IP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클릭 프로그램 로그인 할 때 사용하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늘의 환자라는 메뉴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오늘의 환자에서는 당일 기준으로 접수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접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접수가 누구고 누구는 진료 중이고 진료 완료는 몇 명이고 누구고 수납 완료된 상태는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 목록에서 쭉 내용을 본 다음에 특정 환자에 대해서 문진이나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환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문진 동의서 메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동의서 메뉴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클릭 데스크용이라는 어플에서도 동의서 서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스크용에 들어가 있는 동의서 서명 기능과 이 진료실용에 들어가 있는 동의서 기능이 다른 점은 진료실용에서는 동의서 상에서 드로잉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동의서 작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드로잉 기능을 사용하셔서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굵기별로 3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것처럼 환자분들이랑 태블릿을 통해서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고 동그라미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들은 뭐 태블릿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드로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 상에서 뭔가 메모가 필요한 치과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용이 아닌 진료실용으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동의서뿐만 아니라 작성된 문진에 대해서도 이 어플을 통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 문진지라든지 소아 문진지, 그리고 신규 환자 문진지 등과 같이 각종 문진지 양식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태블릿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은 별도로 종이 문진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차트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클릭 진료실용에 들어가 있는 환자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와 전자차트 메뉴 쪽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상단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환자 영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환자 정보창이 실행이 됩니다. 이 환자 정보창이 실행이 되면은 이 환자분들 만약에 프로필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보이고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서 사진 등록 버튼을 눌러서 태블릿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프로필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이 되면서 PC 버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좀 관리하는 치과 같은 경우에 물론 웹캠이 데스크에 달려 있으면 그걸로 촬영하셔도 되지만 태블릿을 통해서도 간단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환자 정보창에 들어오시면 환자의 이름이라든지 메디컬 얼럿 정보랑 차트 정보, 휴대 정보 등과 같은 세부적인 인적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CC랑 일별 메모, 특이사항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C 버전에 입력되어 있었던 정보들을 태블릿에서 어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CC 같은 경우에는 확인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CC 입력도 태블릿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어서 보시면 전자차트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자차트 화면을 쭉 보시면 이 환자에 대해서 입력되어 있는 진료 내역들을 일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된 진료가 어떤 게 있는지, 치료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쭉 보실 수가 있고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영상에 대한 썸네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체어단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클릭해서 영상을 크게 띄운 다음에 태블릿을 한 10인치 정도 태블릿 쓰면 좀 쓸만한 것 같거든요. 가벼우니까 체어에서 보면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드로잉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상악동이 어떻고 신경관이 어떻고 지금 염증이 어떻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겠다라는 간단한 설명과 상담이 체어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차트 기능 중에 오른쪽 아래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총 3가지 메뉴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 실행돼서 촬영한 거를 차트에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영상 버튼을 누르면 사진첩 형태의 그런 갤러리로 이동을 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촬영되어 있는 영상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파노라마나 뭐 구강 카메라나 센서나 등등 모달리티별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영상을 촬영한 거를 원클릭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한다면 조금 더 편리한 영상 관리 업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촬영된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텍스트 펜 메모를 통해서 간단한 메모 입력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이 어플에서는 터치 버튼을 통한 차팅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터치되는 태블릿을 통해서 버튼 차팅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윈도우 기반의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텍스트나 펜 메모까지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메모 같은 경우에는 상용구 형태로 많이 넣어놓고 쓰시는 것 같아요. 혹은 이게 어쨌든 태블릿이니까 키패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찍으신 다음에 올라오는 키패드를 통해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미리 등록해 놓은 상용구가 있다면 그 상용구에서 선택해서 쭉 자주 사용하시는 진료 내역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치아 번호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만 누르면 작성한 내용이 전자차트에서 볼 수 있어요. 어플에서도 볼 수 있고 PC 버전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이랑 잘 연동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진료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게 텍스트 기반의 진료 입력이라면 옆에 있는 거는 펜메모 형태인데요. 펜메모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드로잉 하는 것처럼 좀 종이를 썼던 수기 차팅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구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종이 차트에 차팅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치아 번호 누르고 또 동일하게 그 치아에 대해서 발치를 진행을 했고 약제는 뭘 썼고 처방이 3일 나갔다. 혹은 뭐 어떤 추가적인 메모가 있다라고 하시면 뭐 추가적인 메모를 다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시면 또 동일하게 전자차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윈도우, 그러니까 PC 버전에서도 작성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어플에서도 작성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차트에서는 이렇게 텍스트랑 펜 메모 형태의 차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펜차트라는 메뉴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클릭 PC 버튼에 들어가 있는 펜차트랑 동일해서 연동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펜차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원클릭에 등록해 놨던 펜차트 양식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된 양식에서 날짜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겠죠? 5월 31일에 몇 번 11번 치아에 어떤 진료가 있었다. 그다음에 처방은 뭐가 나갔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펜차트 위에서 기존에 수기 차팅했던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진료를 선호하신다면은 펜차트 메뉴를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펜 메모 방식을 이용은 하지만 조금 더 전자차트로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펜 메모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펜 메모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치아 선택을 다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자차트에서 필터 기능을 통해서 특정 치아에 있었던 진료 검색할 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근데 펜차트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쨌든 분리되어 있는 메뉴다 보니까 전자차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필터 기능과 검색 기능까지 같이 쓴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펜 메모를 좀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펜차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 추가된 메뉴 중에 하나가 예약 메뉴가 추가가 되었어요. 이 펜차트 오른쪽에 있는 예약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일별로 예약을 등록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예약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쭉 스크롤하면서 등록된 예약이 몇 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예약을 실제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환자에 대해서 몇 월 며칠에 어떤 예약 정보를 예약을 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클릭 데스크용과 진료실용이라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자차트를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치과라면은 이 어플과의 연동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가벼운 태블릿을 통해서 진료를 입력하고 정보를 확인하면서 좀 많이 편리한 차트 검색이라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환경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어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